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제가 7월 7일 라리가 3강 이적시장 중간점검 영상을 올렸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실 그때는 중간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시작이었을 때기도 했고 지금이 이적시장 중후반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리가 이적시장을 중간점검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라리가 이적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화요일 23시까지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일 수요일 7시까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적시장을 굉장히 야무지게 보내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주목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슈가 돼서 그렇지 나름 괜찮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럼 이전과 같이 라리가 3강을 먼저 살펴보고 라리가 모든 팀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많은 영상에서 이적 시장을 다루었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 파트는 최대한 짧게 하면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오피셜한 영입들부터 살펴보면 첫 영입은 이브라히마 코나테였습니다. 오피셜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됐고 FA 자유계약으로 리버풀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회장직을 둔 페레즈와 엔리케 리켈메와의 재선거 기간 공식력 높은 기자들로부터 코나테의 영입이 공식화됐고 직전 시즌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센터백 라인이 곱창나서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센터백 보강을 포함한 수비진 보강은 무조건 보강 1순위였기 때문에 여기서 FA로 코나테를 데려온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입은 코나테와 마찬가지로 재선거 기간 영입이 확정된 덴젤 둠프리스입니다. 오피셜은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됐고 레알 마드리드는 둠프리스의 바이아웃인 2천만 유로를 발동시켜 영입했습니다. 재선거 기간 영입이 확정됐는데 왜 오피셜이 늦게 발표됐는지는 정확히 나온 이유가 없지만 세금 문제라는 말도 있고 선수 등록을 위해서 매각이 이루어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둠프리스는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고 이후에 말하겠지만 카르바알이 떠나면서 우풀백이 트렌트 하나만 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영입이 필요했던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렌트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돌파되고 피지컬이 좋은 둠프리스 영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입으로 넘어가면 속전속결로 데려온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베르나르도 실바가 급속도로 레알 마드리드와 가까워졌고 순식간에 이적이 확정됐습니다. 오피셜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7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됐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의 FA 자유계약으로 합류했습니다. 수비진 보강 다음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보강 2순위는 미드필더였고 여기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경험과 실력을 모두 보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을 보면서 경기 템포 조절에 있어서 다소 감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좋으면 열정적이고 빠르지만 경기가 말리면 따로따로 노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이런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진에 과르디올라와 함께 축구 도사로 성장한 베르나르도 실바가 합류함으로써 조금 더 경기의 흐름을 읽고 잘 풀어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입 또한 베실바와 함께 빠르게 영입이 확정된 선수로 그 주인공은 바로 마르크 쿠쿠레아입니다. 정말 빨랐는데 로마노가 단독으로 쿠쿠레아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보도한 이후 온스테인 소식도 뜨더니 곧바로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오피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됐습니다. 쿠쿠레아는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6천만 유로의 금액으로 이적했고 정확하게는 5,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입니다. 월드컵 기간 스페인 국가대표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서 이슈가 됐었는데 쿠쿠레아를 영입하면서 스페인 국가대표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존재하게 만든 영입이었습니다. 쿠쿠레아 영입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이 전체적인 보강이 필요했고 그중 우선순위로 보면 센터백, 우풀백이 급했고 좌풀백은 프란 가르시아도 나가기 전이라 우선순위에서 다소 급한 영입은 아니었습니다. 영입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코나테와 둠프리스로 센터백과 우풀백을 보강하면서 좌풀백까지 시원하게 쿠쿠레아로 보강했습니다. 쿠쿠레아 영입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월드컵 우승 멤버의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입니다. 최고의 자원을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98년생인 선수와 6년 계약을 맺음으로써 쿠크레아에 대한 레알 마드리드의 믿음도 아주 잘 보여주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영입은 월드컵 기간이 지나고 딱히 이적 시장이 활발하다고 보기 힘들었던 시기, 저 또한 라리가 유망주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던 시기에 그 영상의 주인공인 카를로스 에스피가 정말 깜짝 발표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습니다. 직전 시즌 레반테의 잔류 경쟁에 있어 후반기 미친 골 폭격으로 레반테를 잔류시킨 선수였던 에스피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입니다. 에스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선수였고 마요르카가 강등당하면서 뚝배기 옵션으로 무리키를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혼자서 SP가 미래도 볼 수 있고 참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적 링크는 단 하나도 없었고 피에가 비아레알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든 가겠다 싶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고 호셀로 이후 없었던 뚝배기 옵션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를로스 SP는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입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오피셜 영입인데 그 주인공은 무려 1억 4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자랑하는 선수로 바로 얀 디오망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디오망데를 라이프치히에서 1억 4천만 유로, 정확하게는 1억 2,500만 유로 플러스 1,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습니다. 벨링엄의 이적료가 거의 1억 3천만 유로였던 것을 생각하면 옵션이 모두 발동됐다는 가정하에 디오망데의 영입은 벨링엄보다 비싼 영입입니다. 벨링엄은 애초에 올 때부터 비싸다고 1도 생각하지 않았고 와서 바로 잘해버리니 이적료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영입이라 디오망데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디오망데가 1억 4천만 유로의 가치가 있냐고 하면 일단 벨링엄처럼 다가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인 26-27 시즌에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평가가 갈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익 매물에 적절한 선수가 없던 상황에서 올릿의 다음으로 최고의 자원인 디오망데를 영입한 것이기 때문에 1억 4천만 유로라는 금액은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06년생으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고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디오망데가 비싸다고 하지만 첫 시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목표는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상황, 디오망데가 오면서 좌우 밸런스가 맞아떨어져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공존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지 못해도 향후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오망대로 오피셜 영입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자면 무려 6명의 선수를 영입했고 직전감으로 보면 SP를 제외한 5명을 데려오면서 2억 4,500만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수들을 영입했고 2억 4,500만 유로를 쓰면서 이적시장 보강 포인트였던 수비진 보강, 미드필더 영입, 오른쪽 윙어 영입을 모두 수준급 자원으로 해낸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이적시장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입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적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고 방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가 뜨는 첫 번째 선수는 당연 로드리부터 언급해야 합니다. 원래 레알 마드리드와 굉장히 가까웠고 레알 마드리드도 선수 본인도 서로를 원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내용들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과연 진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고 로드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가장 강력한 라이벌 팀인 바르셀로나 이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영입에 있어 베르나르도 실바가 좋긴 하지만 분명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원했던 볼 방출되고 압박에 강한 삼선 미드필더라는 관점에선 로드리가 1티어였기 때문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무리뉴가 왼발 센터백을 원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이어지는 영입 링크들인데 거론되는 선수들로는 바스토니와 니코 슐러터백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코 슐러터백은 사실상 월드컵에서 부상당하면서 나가리 됐다고 봐야 하고 바스토니 링크만 남아있습니다. 물론 헤나투 베이가도 영입 명단에 있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누가 오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스텐시오가 나가지 않는 이상 센터백 영입은 없습니다. 그냥 데려올 수 있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무리뉴의 영입 요청에 대해서 구단 측에서 매각이 먼저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센터백을 6명까지 데리고 있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센터백 추가 영입은 라센시오가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바스토니든 헤나투 베이가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외에 이적 링크는 딱히 없습니다. 로드리가 날아간 이상 센터백 이적 링크들도 진지해 보이진 않고 사실상 여기서 이적 시장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영입 파트를 끝내면서 추가로 재계약 소식도 언급하고 방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가 1년 재계약을 맺었고 26-27 시즌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이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다음 이적 시장에서는 하코보 라모 바이백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니시우스 재계약 소식입니다. 비니시우스는 재계약 보너스를 결국 포기했고 구단은 초상권 비율을 양보하면서 비니시우스의 재계약은 완료됐습니다. 6년 재계약으로 2032년까지 비니시우스와 레알 마드리드는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니시우스에게 남은 것은 증명이고 다가오는 26-27 시즌 은바페와 함께 자신이 왜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아메니 재계약도 언급해보자면 아직 확정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가 빠그라진 지금 재계약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려진 대로 재계약이 발표되면 5년 재계약으로 2031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막으로 재계약 소식은 아니지만 피타르치는 잔류한다고 합니다. 추가 미드필더 보강이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에서 카마빈과 믿을 바엔 피타르치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고 풀럼으로 임대를 보내도 아르벨로와 밑에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며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잔류든 임대든 바이백 달고 이적이든 상관없었는데 잔류한다고 하니 무리뉴의 전사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영입과 재계약 소식을 살펴봤으니 이제 방출 파트로 넘어가서 오피셜로 뜬 방출 소식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뜬 방출 소식은 다니 카르바알과 데이비드 알라바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직전 시즌 라리가 38라운드 아틀레틱 클루브와의 홈경기인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를 끝내고 카르바알과 알라바와 레알 마드리드는 작별을 선택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다소 암 걸렸던 기간이 있었지만 카르바알은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한 모든 기간이 영광의 기록이었기에 좋았고 알라바는 망했다고 생각한 시즌인 2-2 시즌을 밀리탄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카르바알과 알라바와 함께 박수를 받으면서 떠날 수도 있었던 다니 세바요스입니다. 세바요스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구단과 합의하에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고 대가리 깨져도 베티스를 선언하고 있다가 뭔가 잘 풀리지 않았는지 오피셜은 안 뜨고 비아레알, 셀타비고 링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는 세바요스가 그토록 바라는 레알 베티스로 이적한 선수인데 바로 프란 가르시아입니다. 쿠크레아가 영입되면서 사실상 무조건 나가야 했던 프란 가르시아는 베티스로 400만 유로의 금액에 세론 50%를 달고 이적했습니다. 세론 50% 저거 달아봤자 미래는 모르는 거긴 하지만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너무 싸게 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냈어야 하는 선수였고 별 잡음 없이 나간 것만 해도 이후에 살펴볼 카마빈가와 라센시오를 생각하면 고마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방출 선수들은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에 높은 금액으로 매각되면서 활력을 불어 넣어준 선수들입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니코파스와 곤살로 가르시아입니다. 이적 시장 초반 코모의 니코파스 바이백은 사실상 확정적이었는데 갑자기 니코파스가 코모에 남고 싶다고 하면서 많은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니코파스가 남고 싶어하는 코모에게 레알 마드리드는 6천만 유로에 8천만 유로로 상향된 바이백 조항과 세론 50% 유지라는 조건을 최후 통첩했고 코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니코파스는 레알 마드리드에 1천만 유로의 바이백으로 영입됐다가 이를 다시 코모가 6천만 유로에 영입하면서 바이백은 8천만 유로로 상향했고 세론 50% 조항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매각 금액이 6천만 유로가 맞지만 정확하게는 1천만 유로의 바이백을 발동시키고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5천만 유로에 매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코파스와 함께 곤살로도 레알 마드리드에 좋은 매각 금액을 가져다 줬는데 아르벨로아가 감독으로 부임한 플럼에 4천만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의 금액에 매각됐고 세론 30%의 우선 협상권을 레알 마드리드가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설의 6,320만 유로의 사나이 알론소가 선택한 사나이 아르헨티나 에미넴 마스탄토노가 피오렌티나로 임대됐습니다. 단순 1년 임대로 피오렌티나가 마스탄토노의 급여 50%를 분담한다고 합니다. 디오망대까지 온 상황에서 무리뉴가 마스탄토노를 좋게 봤든 말든 떠나는 게 맞았고 마스탄토노의 이적료를 생각하면 피오렌티나에서 잘해줘가지고 다음 시즌 사기쳐서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카스티아 자원들의 방출도 살펴보면 마리오 마르티니 헤타페로 완전 이적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350만 유로의 매각 수익을 벌었습니다. 발데페냐스도 피오렌티나로 매각되면서 800만 유로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팔라시오스를 곤살로 가르시아와 함께 풀럼으로 1000만 유로에 방출했습니다.
골키퍼인 프란 곤잘레스도 300만 유로에 세비야에 매각했습니다. 이 외에 하코브 오르테가, 마누엘 앙헬 등 여러 선수들이 링크가 있는데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료를 쌀먹한 세론 선수들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빅토르 무뇨스의 이적료인 4천만 유로에서 50%인 2천만 유로를 쌀먹했고, 엘체에서 본머스로 2,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에 이적한 알바로 로드리게스를 통해 1,250만 유로를 쌀먹했습니다. 이 외에 알렉스 히메네스로 1,250만 유로, 마리오 일라로 1,500만 유로를 쌀먹했습니다. 오피셜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벌어들인 매각 수익과 세론 수익을 모두 합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1억 7,850만 유로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이적료로 지출한 금액이 2억 4,500만 유로인데 매각으로 1억 7,850만 유로를 벌었기 때문에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지출한 금액은 6,650만 유로입니다. 영입들을 생각하면 약 6,600만 유로를 써서 이 정도 보강을 이뤄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출 링크가 있는 선수들 살펴보면 매번 나오던 얼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마빙가와 라센시오가 있고 SP와 디오망대가 오면서 애매해진 엔드릭 방출 링크도 있습니다. 카마빙가는 언제나 방출 자원으로 분류돼서 여러 팀들과 링크가 있었지만 현재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잔류가 확정적입니다. 로드리가 빠그라진 이후 더욱 방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방출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라센시오 또한 카마빙가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팀들과 분명 링크가 있었고 무리뉴가 직접 자리가 없다는 말도 했으며 조르제 멘데스가 직접 이적할 팀을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라센시오는 나갈 생각이 없고 방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센터백 영입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라센시오를 좋게 보시는데 라센시오가 나가야 하는 이유는 순수 실력 때문입니다. 라센시오의 지능 낮은 수비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직전 시즌 리가 27라운드 셀타비고전 이글레시아스한테 쥐잡듯 털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리가 35라운드 시즌 마지막 엘클라시코 경기를 보시면 수비 같지도 않은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P와 디오망대가 오면서 스트라이커 위치에서도 오른쪽 윙 자리에서도 자리가 없어진 엔드릭은 현재 AS 로마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로마 외에도 라몬 알바레즈 소식으로 EPL 팀과 연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소시에다드 소식도 있긴 합니다. 아마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을 정리했는데 마무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을 중간 총평해보자면 빠르게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프리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 모든 영입들을 빠르게 끝내면서 시즌에 돌입하면 주전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모두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호흡을 맞춰볼 수 있게 됐습니다. 로드리가 아쉬운 건 팩트지만 이걸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장 전체를 좋지 않게 평가하기에는 이전 영입들과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유기해왔던 이적 시장들을 생각해보면 이번 이적 시장은 S까지는 아니지만 A+는 줄 수 있습니다. 조금 하자가 있다고 하지만 보강 포인트 모두 보강했고 이 정도 지원을 받았던 감독은 제가 레알 마드리드 축구를 보면서 있었나 생각하면 솔직히 무리뉴가 유일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첫 시즌이라도 무조건 리가 우승, 챔스 최소 8강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로드리 빠그라지고 카마빙과 라센시오가 버팅기는 상황, 사실상 이적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적 시장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향후 레알 마드리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도 오피셜한 영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영입 선수는 앤서니 고든입니다. 고든은 바르셀로나가 뉴캐슬에서 8천만 유로, 정확하겐 7천만 유로 플러스 1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빠르게 영입됐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고든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했지만 비싼 건 맞긴 한데 필요한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앞선에 속도감 있으면서 높은 활동량으로 바르셀로나의 강력한 압박에 어울리는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앤서니 고든은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하피냐가 부상이 많아지는 상황과 한지 플릭 감독의 전술 특성상 굉장히 높은 활동량이 필요한 특성을 생각하면 포지션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는 고든은 좋은 영입이고 필요했던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입 선수는 바로 카림 아데에미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3천만 유로, 정확하겐 2,200만 유로 플러스 700만 유로의 금액에 영입됐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아데에미 영입이 한지 플릭 감독의 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지 플릭 감독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되진 않습니다.
아데에미는 정확히 라민 야말의 배터리로 봐야 하는데 그 배터리 연봉이 1000만 유로 수준이고 루니 바르다지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맞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라민 야말 배터리인데 미친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연봉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플릭 감독의 선택이고 개조할 자신이 있으니 데려온 선수일 테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입 선수는 제시 비시우라는 선수로 08년생의 어린 선수입니다. 클럽 브리에에서 850만 유로에 영입했습니다.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입이니 그냥 가격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시 비시우 이 친구 바르셀로나 1군에 등록됐습니다. 이 어린 선수가 과연 바르셀로나 1군 한지 플릭 감독의 빡센 전술 아래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루니 바르다지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1군 등록이었습니다. 추가로 언급할 선수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바로 파스니크 아슬란이라는 공격수가 호펜하임에서 바르셀로나로 영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디컬에서 빠그라졌다고 하며 아슬라니의 바르셀로나 이적은 무산됐습니다. 오피셜한 영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직전 시즌을 거치면서 바르셀로나의 최우선 보강 포인트는 역시 레반도프스키가 나가는 상황, 공격수 영입이 필수적이었고 쿠바레시와 호흡을 맞출 센터백 영입과 하피냐의 부상이 많아지고 야말에게 너무 많은 무게가 짊어지는 상황 속 윙어 영입도 필요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은 윙어 영입들만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후 이적 링크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르셀로나는 착실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피셜한 영입들 말고 이적 링크가 뜨는 선수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바로 로드리입니다. 로드리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빠그라지면서 로드리의 새로운 팀으로 바르셀로나가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적료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곧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드리까지 바르셀로나에 합류하면 라리가에서 미드필더 조합으로 바르셀로나에게 개길 팀은 없어집니다. 멤버를 보면 페드리와 로드리, 페르민 로페스, 가비에 부상당했다고 하지만 돌아올 프랭키 더용에 성장 중인 베르날까지 중원에서의 단단함, 창의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미드필더 라인이 완성되게 생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으로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가뜩이나 상대를 눌러놓고 경기를 지배하는 바르셀로나의 특성상 로드리 영입으로 안정감까지 가져간다면 다가오는 엘클라시코가 참 걱정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바로 많은 말들이 나오는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확실한 것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최우선 목표는 훌리안 알바레스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NFS를 선언했고 훌리안이 땡깡도 부렸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게만큼은 절대 훌리안을 놔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르셀로나는 훌리안 말고 다른 공격수를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슬란이라는 매물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아슬란이는 앞서 말했듯 메디컬에서 빠그라졌습니다. 과연 훌리안 이적 사가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바르셀로나가 훌리안 말고 다른 공격수를 찾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미 훌리안 이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르셀로나는 이미 메디컬에서 빠그라졌다고 말했던 아슬라니를 제외하고 다른 공격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선수가 바로 비아레알의 조르즈 미카우타제와 본머스의 쿠루피입니다. 본머스의 쿠루피는 부상도 있고 요구하는 금액이 1억 유로 이상이라 그냥 넘어갈 소식이고 미카우타제는 그래도 볼만한 영입 링크입니다. 나름 비아레알 경기도 봐왔던 제가 미카우타제에 대한 간단한 인상을 말해보자면 여태까지 언급된 훌리안, 쿠루피에 비해 공격수라는 포지션에는 더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공격수가 많이 띄워주고 라민 야말이나 하피냐 같은 측면 자원과 연계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카우타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카우타제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긁히는 날과 긁히지 않는 날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긁히지 않으면 그 어떤 공격수보다 바르셀로나와 맞지 않는 선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카우타제를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에게 착한 가격으로 보내줄까 생각하면 비아레알 자체도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바이아웃 지불하면 보내준다는 마인드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적료 지출에 있어 로드리까지 포함되면서 미카우타제에게 큰 이적료를 지불하기 조금 꺼려질 텐데 비아레알도 바르셀로나가 공격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조금 까다로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적 링크는 주앙 칸셀로입니다. 칸셀로는 사실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 선수입니다. 오피셜만 이상하게 늦어지는 것 뿐이지 옛날부터 아릴랄이 바르셀로나가 돈만 맞춰주면 보낸다는 느낌이라 곧 바르셀로나가 8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 사이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적 링크들은 센터백 포지션의 선수들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은 라포르트와 호르헤 살리나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있습니다. 살리나스부터 말해보자면 라싱의 스탠스는 바이아웃인 1600만
유로에 가까운 이적료를 지불하라는 것이고 바르셀로나는 600만 유로 이상 지출하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선수 플러스 이적료로 협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조금 진전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라싱에 액토르포트가 임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마 살리나스 딜에 끼워진 임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나스는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트 때도 언급될 선수인데 현재 기준 액토르포트를 라싱으로 임대 보낸 바르셀로나가 살리나스와 가장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르면 정확한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라포르트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바이아웃이 없다는 말도 있고 1250만 유로의 바이아웃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라리가는 바이아웃이 필수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바이아웃이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아틀레틱 클루브의 골키퍼 우나이 시몬도 바이아웃이 없는 케이스고 바이아웃이 없으면 나중에 금액을 노동법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아웃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그렇지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라포르트의 바르셀로나 이적 링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라포르트가 바르셀로나를 갈까 싶습니다. 뭐 바르셀로나에 초치는 건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아틀레틱 클루브로 돌아오는데 진심이었고 돌아오기까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라포르트가 고향에 돌아와서 마지막 축구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에 갈까 싶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위상, 스페인 국대에서 호흡을 맞춰봤던 선수들의 설득 등 다양한 이유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니코 윌리엄스로 이미 구단 관계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아틀레틱 클루브가 라포르트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제 느낌상 라포르트의 바르셀로나 이적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메로는 아스날 링크도 있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가장 가까운 상황입니다. 찐막으로 오시멘 링크도 있는데 이적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영입 파트를 끝내며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고든과 아데에미로 일단 윙어 보강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로드리를 확실하게 데려오는 것과 공격수, 센터백 영입입니다. 공격수는 훌리안에게 매달리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상 훌리안과 현재 가까워 보이는 팀은 바르셀로나가 아닌 아스날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아슬라니도 데려오려고 했던 것을 보면 훌리안은 포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센터백도 지금 기준에서는 살리나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라포르트도 데려온다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끌리면서 이적 시장 마감이 다가오면 협상에 있어 급한 쪽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생각 이상의 오버페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에 있어 영입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재계약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과 차이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한지 플릭 감독이 2028년까지 재계약했고 이는 오피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텐센과 2028년까지 재계약했습니다. 크리스텐센은 연봉 삭감 이후 재계약했다고 하니 이러면 남길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입 파트와 재계약 파트를 끝내고 방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피셜로 발표된 방출부터 살펴보자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습니다. 그렇기에 바르셀로나는 무조건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수파티를 AS 모나코로 1100만 유로에 매각했습니다. 모나코가 안수파티를 완전 영입한 것으로 과거 유망했던 선수였는데 그 태클로 부상당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파티는 현재 바르셀로나에서는 악성재고라고 봐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받고 매각한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매각은 이냐키 페냐인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친구가 팔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파나티나이코스에 매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격도 300만 유로를 받고 팔았고 저는 정말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의 주장이었던 남자 테오 슈테겐이 바르셀로나에서 아약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전 지로나 감독이었던 미첼이 현재 아약스 감독인데 이 미첼 감독이 슈테겐을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피셜한 방출 소식입니다. 이전 정리 영상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방출 소식은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출 소식들을 살펴보면 아직 오피셜이 뜨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오피셜로 봐야 하는 선수들인 페란 토레스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로날드 아라우의 리버풀 임대가 확정적입니다. 현재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페란 토레스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며 곧 오피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페란 토레스 매각은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바라는 매각 중 하나였고 5천만 유로면 굉장히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볼 것이 공격수 영입은 더욱더 급해졌습니다. 페란 토레스까지 없으면 무조건 주전급 공격수 하나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순위로 보면 어쨌든 센터백은 인원수가 있긴 하지만 공격수는 인원이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수 고든 보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공격수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다음으로 아라우는 완전 이적이 포함된 임대로
리버풀로 떠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구매 옵션 금액은 5,500만 유로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만약 리버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바르셀로나에게 5,500만 유로까지 안겨준다면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야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매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라우가 리버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5,500만 유로를 바르셀로나에게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자면 살리나스를 말할 때 언급했던 엑토르포트의 라싱 임대가 확정적입니다. 이것도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지 라싱으로 곧 임대가 따는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페란토레스, 아라우, 엑토르포트처럼 확정적이라고 말하기엔 힘들지만 현재 마르크 카사도와 루니 바르다지의 방출 링크도 이전보다는 구체화됐습니다. 바르다지부터 살펴보면 나가는 건 맞는데 확실히 연결되고 있는 팀들이 보기에는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테오 슈테켄을 데려간 아약스가 루니 바르다지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와야 하지만 점점 방출이라는 단어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카사도 또한 바르다지와 함께 나가는 건 맞았고 링크도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 팀과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카사도와 바르다지를 이탈리아 원정에 데려가지 않으며 나가는 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알 아흘리의 카사도에 대한 관심은 진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우디면 진짜 4천만 유로 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사도와 바르다지 방출 링크는 좀 더 지켜보면 확실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질쿤데, 알레한드로 발데의 매각 링크도 있었긴 했지만 이들을 보내면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다가오는 26-27 시즌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각 파트를 마치면서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을 총 정리해봤는데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을 중간 점검해보며 가볍게 총평해보자면 잘 풀리면 혁명, 풀리지 않으면 반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페란토레스와 아라우를 계획대로 매각한 것과 더불어 페란토레스로 5천만 유로를 벌어들였으면 방출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카사도까지 4천만 유로에 매각한다면 바르셀로나의 이번 이적 시장은 매각에서만큼은 최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각은 나름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공격수 영입과 로드리 영입을 확정시키는 것, 센터백 영입입니다. 여기서 로드리 영입, 센터백에서는 살리나스 영입은 매우 가까워 보이고 최고만 생각하면 훌리안 혹은 미카우타제 영입에 로드리도 영입하고 라포르트와 살리나스를 모두 영입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가 급한 걸 아는 다른 팀들이 협상을 질질 끌어서 자칫 잘못되면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위치에 고든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센터백 영입이 살리나스 하나로 끝나면 월드컵에서 쿠바르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결국 이니고 마르티네스 같은 센터백을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것인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데쿠 양반이 열심히 일하는 건 알겠는데 더 바쁘게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와 똑같이 오피셜 영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영입은 알레한드로 그리말도입니다. 그리말도는 레버쿠젠에서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통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그리말도 영입에 대해서는 필요했던 포지션의 영입이기도 했고 그 주인공이 그리말도라면 정말 잘 영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입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시메오네가 3백을 고려하고 있나 이런 생각 말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한츠코, 푸비를 생각하고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활동량까지 고려하면 그리말도 영입은 3백 전술을 위해 영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무조건 3백으로 간다기보다는 시메오네 감독의 특성상 하나의 포메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변화를 가져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리말도 영입은 왼쪽 측면에서 활용 방법이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영입은 모르텐 히울만입니다. 히울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포르팅에서 4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했습니다. 히울만 영입에 대해서는 직전 시즌 영입한 조니 카르도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핵심으로 성장한 바리오스가 부상으로 전체 시즌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던 상황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레전드 코케 또한 이제는 나이 이슈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에 힘든 상황을 생각해보면 활동량 좋고 다재다능한 미드필더인 히울만 영입은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울만 영입도 그리말도 영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3백에 맞춰질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메이션상 생각해보면 3백이 참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오피셜 영입으로 넘어가면 국뽕에 취하는 영입이면서 마드리드 더비가 두려워지는 영입입니다. 바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3,500만 유로에 이적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말해왔지만 시메오네가 아주 잘 활용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했던 3백에도 잘 어울리고 4백의 기용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할 때 매번 변화를 많이 가져가는 감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경기 전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시메오네 감독은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포지션의 다양성을 가진 선수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다양성을 생각하면 시메오네 감독이 공격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통해 변화를 가져갈 거라 생각합니다. 등번호도 7번이고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볼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훌리안이나 세를로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를로트와는 이강인의 정확한 킥을 통한 뚝배기 조합이 훌리안과는 연계를 통한 조합, 누가 되든 좋은 조합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피셜 영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영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3백을 가동할 생각이라면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루제리가 나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한츠코가 왼쪽 수비도 가능한 점과 서브 센터백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 히메네스, 실력이 애매한 르누르망인 것을 생각하면 센터백 영입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리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셀룰로트는 선발로는 애매한 점을 생각하면 공격수 영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남은 보강 포인트는 센터백과 공격수 영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강 포인트와 맞는 이적 링크가 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선수는 바로 오시멘입니다. 갈라타사라이의 오시멘이 7,500만 유로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다고 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오시멘은 서로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시멘 이적료인 7,500만 유로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훌리안 혹은 셀룰로트가 무조건 팔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훌리안은 절대 팔지 않겠다는 것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보여지는 입장이고 셀룰로트는 유벤투스와 이후에 말할 니코 곤잘레스까지 어지럽게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오시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오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멘과 함께 언급되는 공격수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입니다. 블라우비치 링크는 유벤투스와 니코 곤잘레스, 셀룰로트로 엮이면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링크는 최근 블라우비치가 베식타스와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케레스 링크도 있긴 한데 아르테타가 요케레스가 남는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더 정확한 소식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로메로는 바르셀로나 파트 때도 말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선수 본인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말이죠. 최근 개인 합의도 끝냈다는 말도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오시멘과 마찬가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메로와 함께 언급되는 또 다른 선수는 바르셀로나 때 언급했던 호르헤 살리나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리나스에 대해서 바르셀로나와 가깝다고 말했던 이유를 엑토르포트의 라싱 임대로 말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확실히 살리나스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영입하고 싶다면 바르셀로나처럼 선수 끼워서 가격 낮추고 영입을 시도하든 아니면 바이아웃인 1,600만 유로 질러버리든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적 링크는 바로 유벤투스의 니코 곤잘레스입니다. 이적 시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말만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벤투스는 3천만 유로 가져오라는 것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천만 유로 내기 싫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시메오네가 니코 곤잘레스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냥 3천만 유로 주고 데려올 수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말도와 히울만,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이적료로 지출 가능한 현금 흐름이 막혔다고 합니다. 추가 영입을 위해서는 누군가 나가야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레마니도 시메오네가 아무리 니코 곤잘레스를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입 버튼을 쉽사리 누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니코 곤잘레스가 보강 최우선 선수냐고 하면 니코 곤잘레스보다는 공격수 혹은 센터백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니코 곤잘레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영입 파트를 끝내며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착실하게 보강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영입들이나 선수단을 생각해보면 3백이 떠오르는 상황, 센터백 영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로메로와 함께 살리나스까지 데려오고 싶다면 경쟁팀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격수도 정말 오시멘을 원한다면 훌리안에 대해서 빠르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입 파트는 이걸로 끝내고 방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피셜한 방출 명단부터 살펴보면 앙투안 그리즈만이 계약 만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 올랜도 시티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였고 직전 시즌에도 결국에는 주전으로 올라서서 대체 불가한 선수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즈만은 아마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26-27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축구를 보면 변화의 방향성을 보는 재미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클레망 랑글레가 벤피카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임대 이후 자유계약으로 이적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랑글레에 대해서는 참 영입될 당시만 해도 랑글레를 영입하네 싶었는데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나름 준수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히메네스와 함께 센터백 변화에 있어 내보내긴 했어야 했기 때문에 벤피카로 보낸 것만 해도 나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는 티아고 알마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로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이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타포구와 이적료를 반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 유로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마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드림클럽이었고 열심히 뛴 건 인정합니다만 실력적으로 애매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방출은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났으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돈을 통해 추가 보강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알마다의 매각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셜한 방출은 여기까지고 방출 링크가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선수는 바로 마테오 루제리입니다. 루제리는 거의 방출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톤빌라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적료는 2천만 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력적으로도 축구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루제리가 나가면 왼쪽 수비는 그리말도 하나 남지만 한 측구까지 왼쪽 수비로 돌릴 수 있는 점과 니코 곤잘레스를 시메오네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도 생각하면 왼쪽 윙백으로 니코 곤잘레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루제리 매각은 이적료도 어느 정도 받아냈고 좋은 매각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나우엘 몰리나가 루제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방출 확정 단계입니다. AS 로마로 이적할 것으로 보이고 이적료는 1,700만 유로, 정확하게는 1,300만 유로 플러스 4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이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탠스는 확실했습니다. 몰리나는 언제든 매각 가능 자원이었고 2천만 유로가 거론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700만 유로면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수비는 마르코스 요렌테, 도련님 시메오네, 푸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몰리나 방출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큰 타격이 있을 방출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애매한 자원을 방출했기 때문에 루제리와 마찬가지로 잘 팔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언급할 선수들은 방출 소식이 있는데 방출이 애매한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이 누구냐고 하면 호세 히메네스, 토마르마,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호세 히메네스와 토마르마는 구단이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만 뚜렷한 링크가 없어서 애매한 상황이고 훌리안 알바레스는 선수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구단이 NFS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히메네스 방출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선수 본인도 네 번째 센터백일지라도 남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로메로와 살리나스까지 영입하고 싶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히메네스는 방출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마르마 방출도 히메네스처럼 방출 상황이 완전히 막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오퍼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볼 차는 거 보니까 괜찮던데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가장 많은 말이 나오는 훌리안 알바레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건 바르셀로나도 훌리안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다른 공격수들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과 링크가 있다고 하지만 아스날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도계자 받고 구단에 충성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팬들은 모두 등 돌린 것 같은데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닌 거의 그리즈만급 활약을 보여줘야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훌리안이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시멘이나 다른 공격수 링크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선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시장 정리를 마치며 간단하게 총평해보자면 영입 방출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각 자원들 잘 매각하고 있고 원하는 영입만 이루어진다면 좋은 이적시장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매 순간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로메로에 끝내지 않고 살리나스까지 건들 것인지 셀룰로트를 빠르게 매각하고 추가 공격수를 데려올 것인지 훌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라리가 3강의 이적 시장을 중간 점검해봤습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은 사실상 끝났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 시장은 아직 많은 영입들이 남아있고 도파민 터지는 이적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으로서는 즐겁게 관망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